자,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도록 합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H를 잡았을 때 PH의 길이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해요. 즉,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는 점과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사이의 길이 중에서 가장 작아요. 최소값이에요. 점 사이의 임의의 점 사이의 임의의 점과 이렇게 이었을 때 생기는 길이 중에서 가장 최소값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공식을 보면 점을 x1, y1,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잡았을 때 그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더하기 c라고 해요. 외우기 조금 어렵긴 한데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외우셔야만 합니다. 외우셔야만 해요. 알았지? 자, 그러면은 간단히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증명은 조금 어렵고요.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증명이 너무 생뚱맞다,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결론만 잘 써먹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왜 저렇게 나오지라고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있다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점 P에서 요 직선의 수선의 발을 x2, y2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뭘로 정의했냐면 PH의 길이로 정의했어요. 즉, PH의 길이라고 하는 건 루트 x1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y1 빼기 y2의 제곱이에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걸 성질을 이용할 건데 뭘 잡을 수가 있냐면 PH의 기울기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는 직선 L의 기울기와 곱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떠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 이거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즉 2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즉 마이너스 b분의 a를 우변으로 이행합시다. y1 빼기 y2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는 a분의 b라고 줄 수 있네요. 이 식을 조금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양변에 b분의 1을 곱해서 b분의 1도 곱할 거고요. 그러면 얘는 다 곱합시다. b분의 x1 빼기 x2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b분의 y1 빼기 y2는 a분의 x1 빼기 x2라고 둘 수 있어요. 그렇지? 왜? 그렇죠. 둘 수 있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이걸 하는 거냐면 요 공식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K라고 둘게요. 왜? 그냥 알았지? 이렇게 넣어야 예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y1 빼기 y2는 bk라고 줄 수 있고요. x1 빼기 x2는 ak라고 둘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루트 y1 빼기 x1 빼기 x2가 ak였으니까 a제곱 k제곱 플러스 y1 빼기 y2가 bk였으니까 b제곱 k제곱. k제곱을 루트 밖으로 꺼내면 절대값 k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네요.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PH를 절대값 K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놨어요. A와 B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알려주는 값일 거야. 그치? 근데 K는 우리한테 알려주는 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정했잖아요. 그치? 이 값은 어떻게 나왔어? X2와 Y2. 우리가 또 모르는 값이잖아. 수선의 발이 몇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치? 모르는 값이야. 즉, 요 K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인 A나 B나 C 또는 X1, Y1을 만들어 주셔야만 해요.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직선의 방정식과 점의 좌표는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다시 보도록 합시다. 뭘 이끌어낼 거냐면은 x 얘만 살려둘게요. 자, 그 다음 어떤 조건을 이용할 거냐면 x2, y2는 분명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직선 위의 점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는 건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을 당연히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y2는 y1 빼기 bk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x2는 x1 빼기 ak라고 둘 수 있죠. 자, 그러면 x2 대신에 얘를 대입합시다. a에 x1 빼기 ak 플러스 y2 대신에 얘를 대입해주면 b y1 빼기 bk 더하기 c는 0이겠네요. 그치? 자, 그럼 얘는 ax1 빼기 a제곱 k 플러스 by1 빼기 b제곱 k 더하기 c는 0. 다시 ax1 플러스 by1 더하기 c는 k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k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수도 있지. 얘는 분명히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a와 b가 동시에 0이 아닐 거니까 k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플러스 by1 더하기 c라고 줄 수 있네요. k를 우리가 알고 있는 a와 b 그리고 x1, y1으로 표현했네요.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요 식에다가. 그러면 ph 길이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 루트 a제곱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양수죠. 그러니까 절대값 밖으로 뺄 수 있고요. 얘랑 약분할 수 있죠. 그럼 분모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분자는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잡아낼 수 있네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외우실 수 있겠죠? 그치? 만약에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는 x1과 y1이 둘 다 0이니까 거리 t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알았죠? 만약에 직선에서 a나 b가 0이라고 한다면 공식 쓰지 않고 그냥 관찰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a가 0이야. 즉 4y 더하기 4가 0이야. 2,3과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뭐야? y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y는 마이너스 1 하고 2,3 y는 마이너스 1하고 2,3 찍으면 그 거리는 바로 4라고 잡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공식 쓰지 않더라도. 물론 공식 쓰고 싶으면 공식 써도 괜찮아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3, 마이너스 2와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표준형이 직선의 기울기와 지나는 점, y절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반형으로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바꿔봅시다. 양변을 곱하기 4를 하면 4y는 3x-2, 즉 3x 빼기 4y 빼기 2는 0. 공식 바로 씁시다. 루트 a제곱 339 b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분의 절대값 3을 x에 집어넣고 마이너스 2를 y에 집어넣고 상수 마이너스 2 그대로 집어넣으면 루트 25니까 5분의 17 빼기 2니까 15 해서 3이라고 구해낼 수 있죠. 다시 한번 얘도 4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3x 빼기 4y 플러스 20은 0 루트 339 44 16분의 절대값 xy 둘 다 0 집어넣으면 절대값 20 루트 25는 5죠. 절대값 20, 20이니까 4라고 잡아낼 수 있네요. 그렇지? 자, 이번엔 평행한 두 직선 L과 L' 사이의 거리인데 원래 구하시는 방법은 직선 L과 직선 L'이 평행하다면 L2의 임의의 점을 잡으신 다음에 잡을 수 있겠죠? 잡은 다음에 이 L과 L'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x 빼기 2y 플러스 1은 0과 2x 빼기 4y 더하기 3은 0의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해내시면 되는 거냐면 임의의 점을 대충 잡아요. 여기 1이니까 x1 잡고 y0 잡읍시다. 그치? 그럼 분명 이 직선이 점이잖아.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요. 루트 2, 4 더하기 4, 4, 16 분의 절대값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 빵 집어넣고 y에다 3 그러면은 루트 20이니까 2루트 5분의 절대값 5니까 5 그래서 2분의 루트 5라고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임의의 점을 잡아도 되냐? 임의의 점을 잡아. 그럼 임의의 점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 또 다른 점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 어차피 그 길이는 같을 거잖아. 왜? 평행하니까. 그치? 자, 그런데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새로운 공식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요.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럼 분명히 요 상수만 다를 거예요. 왜?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그치?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 다음에 요 상수항만 빼셔서 절대값을 씌워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 두 직선이 분명히 평행하죠. 근데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로 맞춰줍시다. 2x 빼기 4y 플러스 2는 0. 여기는 2x 빼기 4y 더하기 3은 0이라고 맞춰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루트 2의 제곱 4 더하기 4, 46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 2 빼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20이었죠? 2루트 5분의 1이 나오죠. 그치? 그러면 오니까 왜 위랑 다르지? 계산해봅시다. 10분의 루트 5죠. 얘가 잘못했겠지? 왜 잘못했을까? 1,0 2x? 2의 제곱 4의 제곱 절대값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멍청했죠? 그치? 1,0이 아니지? 마이너스 1,0이죠. 그치? 자, 다시 해봅시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 4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러면 2루트 5분의 1이니까 그렇지 10분의 루트 5가 나오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등분하는 직선에 한 점 A, B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음을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적당한 두 직선이 있겠죠. 대충 그릴게요. x 더하기 2y 빼기 1은 0 2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 진짜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치가 바뀔 수도 있지만 얘를 2등분하는 두 직선 얘를 2등분할 거예요. 근데 이쪽도 있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그냥 여기를 A, B라고 한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2등분하는 두 직선을 잡아낼 수 있어요. A, B를 임의로 잡았으니까 점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리가 같은 거를 이용할 거니까 분명히 직선이 두 개가 잘 뜰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합시다. 자, A, B니까 이쪽에서는 루트 1 더하기 2, 2, 4 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요 거리 공식은 루트 2, 2, 4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B 플러스 1 두 개가 같다는 거네요. 분모가 루트로서 같으니까 이거 필요 없고요. 없애줄 수 있고 즉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과 절대값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 같다는 거네요. 즉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과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 같을 수 있고요. 또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가 곱해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A를 넘겨주시면은 전부 다 넘길게요. 좌변 0이고 A 넘기면 A 플러스 2B 넘기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를 넘기면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를 좌변 넘기면 3A 마이너스 B를 좌변 넘기면 더하기 3B는 0이 나오네요.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개를 연립하시는 거예요. 연립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미 점에서 A, B를 잡은 다음에 조건을 잡았잖아. 그렇지? 조건을 잡아서 식을 만들어냈다고. 이거 뭐야? 자취방정식이잖아. 요 자취방정식이 얘나 이거일 거고, 이 자취방정식이 이거나 이거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연립해버리면 뭐가 나오겠어? 각각이 이거와 이거일 거니까 교점의 좌표가 나와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얘가 이건지 모르겠지만은 A가 X좌표였고 B가 Y좌표였으니까 어디까지 했지? 자, A, B가 A가 B가 자취방정식까지 말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A가 X고 B가 Y니까, 자,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내시면 X-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에서는 3X 더하기 3Y는 0. 즉, X 플러스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을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두 직선을 2등분하는 두 직선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설명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넘어갈게요. 정점을 재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자, 뭐 할 거냐면 정점을 중심으로 직선을 회전시켜 상황을 파악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했었죠. 자, 얘와 직선의 거리 최대값이에요. 3,-2를 대충 찍을게요. 대충 찍어요, 그냥. 그 다음에 얘를 찍을 건데, 얘는 분명히 어떠한 정점을 무조건 지나갈 거란 말이야. 여기서 정점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바뀌지 않는 고정된 점을 말하는데, K 값이 지금 변하는 상황일 텐데, K 값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언제나 지나는 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어떤 적당한 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0이고 얘가 0을 잡아서 정점을 잡읍시다. 즉 x는 마이너스 y니까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y 빼기 4는 0. 마이너스 y 빼기 4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4, x는 4는 주어진 이거의 정점이라고 잡아낼 수 있네요. 즉 이 직선은 4,-4는 무조건 지나는 어떤 적당한 직선이에요. 이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회전시켜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아셨죠? 이 상황 속에서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거리의 최대값. 그럼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가 만약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거리의 최소값은 여기일 거고, 그렇죠? 여기는 이거일 거고, 얘는 이거일 거란 말이야. 이것 중에 과연 뭐가 제일 크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크겠느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우리 아직 원방을 배우지 않았지만 원을 이렇게 해봅시다. 원을. 아까 여기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원을 그어볼게요. 원을 그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원이라고 하는 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직선은 요 반지름보다 더 가까운 거잖아. 그치? 그럼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언제일 거냐면 어떻게 될 거냐면 원을
요 점이 이렇게 그어봐요. 이렇게 그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처럼 직선을 다시 그으면 요 직선은 반지름보다 거리가 짧아요. 이렇게 대충 긋더라도 반지름보다 짧단 말이야. 그럼 제일 멀리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4,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요 점에서의 직선이 원과 접하면 돼요. 원과 접하면 가장 멀리 있겠지. 여기서 B끝만 하더라도 B끝에도 이런 식으로 원 안으로 직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거리가 짧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 원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는 건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와 얘는 수직이죠. 그렇지? 수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수직의 조건이 뭐였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4 빼기 3, 1분의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돼요. 즉,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돼요. 기울기 구합시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y 더하기 4는 빼기 4는 0 2 빼기 kx 플러스 1 빼기 ky 빼기 4는 0 1 빼기 ky는 k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양면 이걸 1 마이너스 k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즉 1 마이너스 k분의 k 마이너스 2가 2분의 1이면 돼요.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되는 거겠네. 크로스해서 곱합시다. 2k 빼기 4는 2k 빼기 4는 1 마이너스 k 3k는 5가 되는 거여서 k는 3분의 5라고 구할 수 있겠죠. 아셨죠? 자, 이번에는 점과 좌표가 주어진 다각형의 넓이 공식인데 중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A가 x1, y1, B가 x2, y2, C가 x3, y3일 때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또 다른 점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직선의 요 밑변의 길이 알고 요 높이 알고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AH라고 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규 교육과정에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요 좌표를 순서대로 x1, y1, x2, y2, x3, y3를 써준 다음에 맨 처음 시작했던 요 점의 좌표를 한 번 더 써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잡아서 오른쪽을 잡아서 사선을 잡아서 두 개를 곱한 걸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한 것들을 빼서 절대값을 씌워 주신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교과 외요. 외우기 힘들거나 그러시면은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정규 교육과정 내용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삼각형 넓이 공식인데 헤론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내년에 대도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점의 좌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각 길이도 구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점의 좌표를 알면 또는 우리한테 그냥 각 변의 길이를 알려주면은 길이를 구해내거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넓이 x라고 하는 건 루트 s 빼기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s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2로 나눈 값이에요. 걔를 곱하고 걔를 a 빼고 걔를 b 빼고 걔를 c 빼서 전부 다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시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물론 써먹기 조금 빡세요. 하지만 대소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가끔 써먹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잘 써먹진 않지만 꼭 써야 될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알았죠? 지금은 사실 이것보다는 얘를 좀 더 많이 쓸 거고 얘가 귀찮으면 신발끈 공식을 써먹으시면 됩니다.